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5분 거리. 그러나 소록도는 지도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거리에 있어 왔다. 눈부신 아름다움 속에 아픈 내력을 감춘 채 소록도는 늘 세상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45년도) 광복을 하면은 그때 여기는 광복이 아니라 학살극이 뭐냐 눈물의 바다인데 그것이 해방 직후 일본인 관리자 대신 섬의 주도권을 쥐려는 내분이 일어났다. 정작 섬의 주인인 원상들은 뒷전이었다. 그 사람들이 한국사 그 어선제락한 그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자기들이 이제 원장질 하려고 원장질 못하고 우리가 들 이래 놨다 해가지고 그 오감으로 만나니까 만나서 무슨 의견 교환을 할 줄 알고 나가니까 그만 나온 대로 싸버린 거예요. 일부러 거기 가서 봤는데 어린 나야 어쩔라지 하면서 가서 봤는데 그때 당시 그 얘기는 어디다가 내놓고 무서워서 들었고 무서워서 어디다가 할 수가 없더나만 이제 세워져 가니까 두려움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역사. 이 발굴 작업을 통해 소록도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과거에 있었던 과거지사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슬픈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경계받고 이래 살아도 아직까지는 우리 세상도 먼저 밝혀주고 세상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인권도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아닙니까? 전남 고흥군 남서쪽 16km 지점. 여의도의 1.5배에 달하는 면적. 낮은 구릉마다 울창한 산림이 아름다운 섬 소록도. 소록도에는 아직도 흰 사슴들이 살고 있다. 경랑의 역사를 소록도는 아름다움으로만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섬을 찾는 이들은 섬의 외경만을 보고 돌아간다. 소록도 사람들의 역사. 소록도 사람들의 삶은 늘 그들만의 것으로 묻혀져 왔다. 세상과는 동떨어진 시간을 소록도는 흘러온 것이다. 하지만 2001년 여름, 섬의 역사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는 방문객들이 소록도를 찾기 시작했다. 소록도를 찾은 일본의 중요한 일행은 맨 먼저 말령당에 참배를 했다. 그들은 소록도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들을 확인해 나갔다. 일본에서는 이미 일제하 소록도의 피해 사례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간자의 작업で何十万個このレンガは赤いレンガは作り、そしてそのレンガでこの火葬場が1939年にできました。そして何千人の人が死にここで解剖されてあそこの解剖されてみんなそしてここで焼かれていきました。 화장터 대신 남아있는 이 벽돌 파편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 裏見の建物がこの2週間ほど前に倒されておるのは非常に残念です。これは日本帝の犯罪のそして患者の強制労働の貴重な遺跡であったんだけれども 소록도의 역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 문제 제기를 일본인들이 먼저 하고 있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 것일까? 하는 시간도 걸리고 외국어라고 무급하니까 되는 거 보지. 일제하 소록도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제 몇 남지 않았건만 살아남은 이들의 기억은 생생했다. 같이 놀던 청년이 그렇게 도망가 들려가지고 그 사람 함께 쭉 말아주고 홀로 시그래가 선생님 실험실에 갖다 놨어요. 새벽 한 4시나 되면 일어나거든요. 그래 이제 그 낮으로는 생백도를 이제 저 군농군자로 연하르고 이제 새벽에는 이제 군백도를 이제 또 선창으로 연하르고. 애기를 벤다하면 혹시 애기를 벤다하면 막 무조건 배를 째요. 배를 째가지고 애기를 꺼내가지고 막 그 빽빽 우는 거 모가지 꽉 찌고 죽여버려. 人間っていうのは、素晴らしいこともできるんですけども、大変恐ろしいこともやってのけ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で今日も患者さんたちがなんであんなことをできたんだろう、人間としてできるんだろう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おっしゃってましたけども、まさに人間っていうのは恐ろしいことをやってのけちゃう生物な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第一はやっぱり事実の真相をしっかりと究明すること、これはソロク島の問題だけでなくて、全ての植民地支配時代の事実についてまずそれをしっかりと認めるということ、そしてそれが日本の政府によって行われたということを事実として認める、その上に立ってそれをどう解決するか、どう保障していくかという問題をしっかり取り組ま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귀하게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가가 우리 섬에 사는 우리 한우들한테 너무나 참 잔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가셔가지고 일본 나라에 가셔가지고요. 너무나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말씀하시고요. 그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좀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예. (1916년부터) 조선 총독부는 조선의 나 환자들을 강제 격리 수용하기 시작한다. 최초로 강제 송치되어 소록도에 수용된 이들은 100명. 이후 환자 수가 늘어나자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해나갔다. 시련은 뒷전이요 죽음을 부르는 강제 노역이 계속됐다. 소록도 구석구석은 그렇게 환자들의 피와 눈물이 배어있다. 힘이 많이 드니까 죽으면 죽고 놓고 그랬죠. 시도가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에 또 올라앉아가지고 자동이 올라앉아 들어있거든요. 그 맨발로 하나 잘리거나 발바닥이 싹 다 까져버려 앞부리가. 그래도 뭐 피가 나도 할 수 없는 거라 안 당기면 막 짝대기로 두드리 패는데 뭐. 견디다 못한 환자들의 목숨을 건 탈출이 이어졌다. 도둑 만큼 먹고 그렇게 도둑 가다가 막 죽고 막 주전 도둑 가는 거는 막 일이 고하고 배가 고파면 도망 많이 가. 자고 나면 저 고원에 제가 큰 나무는 사람 안 다니며 죽은 날이에요. 나무 없습니다. 지금도 소록도에 남아있는 일제하 감금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형집행장이었다. 참말로 지금도 들은 마음이 있어요. 들은 마음이 있어. 그 이제 내가 눈이 어둡고는 잘 안 와봤거든요. 강주대를 가면 음박할 때 잘 아는 데가 들어와. 도망이 큰 죄라요. 도망가다 붙들려면 이 강에서 들어가 다 되게 다니고 있어. 식민지 치하. 소록도 안에 비극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감금실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이들은 바로 옆 단종대로 끌려갔다. 사람 하나 둘을 넣을 적이 되는. 일절고만 애기라는 게 못 넣게 돼 있어요. 저 그렇게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서은 사람, 질비 없는 사람 이거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일절고만 결혼을 못하게 하고 애기 못 넣게 해요. 그때가 있어요. 97년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발표된 소록도 844명의 강제 단종. 일본인 역사학자 다키오 에이지에 의해 공개된 소록도 내 강제 단종 사실은 일본 사회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もう6年余り前です。で初めてその断種の事実を知りました。でそれは日本と違って処罰として
小さい少年が高木を取っただけで断傷されるという方のお話を聞きました。そして監禁室とその隣にある男子大を見たときにこれはどうしても国民に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 일제가 이처럼 나 환자들에 대해 강제 단종을 실시한 근거는 나병의 유전을 막는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었다. 나 환자같이 사회적으로 가장 이제 약자인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을 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아예 단종을 함으로써 대를 끊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건 뭐 치료행위나 예방행위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고 인간 파괴 행위인 거고 또 조선민족이라는 그 피압박 민족에 대한 말살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일본의 이런 논리는 다름 아닌 나치의 우생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우생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족 사이에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다. 또 같은 종족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 간에 차이가 있다는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는 그러한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그런 민족이나 우월한 개인은 살아남아야 되고 열등한 종족이나 뭐 개인은 예를 들어서 뭐 치료의 대상이 된다든지 또는 아예 그냥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나치의 우생학이었습니다. 45년 해방이 되고 소록도의 일본인 관리자들은 섬을 떠났다. 비극의 역사가 끝나길 소록도 사람들은 희망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게 편히 씻어서 그대 조선의 십자가요. 그래 느낌표가 있는데 이 조선의 십자가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해방 이후에도 어떤 면으로 봐서 대한의 십자가가 돼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정관 수술을 강요하고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도 국립나병원에서는 환자들에 대한 강제 단종 시술을 멈추지 않았다. 일제 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됐던 것이다. 의사 감독 하에서 했습니다. 때로는 그 원장님이 안 계실 때는 일을 밀리고 하니까 혼자 할 때도 있었죠. 국립병원 내에서 결혼을 하려면 누구라도 강제 단종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나무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때 어린 나이이고 또 혈기왕성하니까 거꾸로 나한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었죠. 치료라는 미명 아래 계속된 단종 수술. 단종 수술의 피해자들은 늘어갔지만 힘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었다. 돌이킬 수조차 없는 일들이었다. 그 당시 제가 결혼했으니까 74년 아마 5월 한 3일 됐을 거예요. 그 당시 불임 수술했죠. 이제 수시실에 올라갈 때는 말할 수 없이 눈물바람 좀 했지요. 자살 미수자라고 나 죽으려고 그랬어. 죽으려고 마약을 먹고 일주일을 아무 의식도 없이 있다 그냥 회복됐어. 어쩌다 그냥 의식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존속한 거예요. 뭐 그 정도예요. 국립병원 내에서의 임신 출산을 금지하는 규정은 현재까지도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 규정에 그대로 남아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감염이 그 수직 감염이 된 것도 아니고. What happened in olden days is barbaric in a way. Things like castration. I mean, there's no basis for this in modern thinking. And segregation of patients ever since drug treatment has been available is really, in my opinion, not a very valid approach.
일제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된 단종 수술. 그래서 소록도 사람들의 노년은 유난히 쓸쓸하다. 젊을 때는 그런 것도 별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명절 같은 게 돌아와도 좀 외롭고 뭐 생일 때 이래 돌아와도 또 그게 또 외롭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인지라. 울어줄 자녀조차 없는 장례식.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할머니는 이제 세상에 혼자다. 요새 잘 사네요. 사는 거나 장로님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장로님 찾아가면서 장로님 내가 뭐 하요 그러고 그래 그러고는 있네요. 그냥 그래 사는 거 적적하지요. 뭐 그래도 뭐 하나 못하나 그래도 그 100이라도 젊어지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없으니까 안 좋지요. 병이 나으면 남들처럼 살아보고도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겐 이제 별다른 소망이 없다. 이제껏 그랬듯이 남은 세월도 그저 견뎌갈 뿐이다. (96년까지) 소록도에 살았던 김정만 씨. 누구보다도 소록도를 사랑했지만 그는 소록도를 떠나야 했다. 원래 소록도란 곳이 결혼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단종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결혼도 불법적으로 했지만도 임신까지 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 나오기 싫은 소록도를 나오게 된 것이죠. 지금도 소록도와 전국 89개 정착촌에는 말 못할 아픔을 간직한 이들이 살고 있다. 강자들의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 세상 끝 벼랑으로 떠밀렸던 사람들. 하지만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어 그들은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약자들의 문제야말로 모두의 문제인 까닭에 그들의 역사는 또한 우리들의 역사인 까닭에.